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그래서 조금 바빠 가지고 영상 못 올리다가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요즘 그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또 생각보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많이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고 좀 약간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포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제 맘대로 되는 게 또 없으니까, 이게 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맘대로 다 되면은 또 엄청 좋을 텐데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좀 여러분들도 좀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좀 정신 좀 차리려고, 좀 우울한 마음을 좀 떨쳐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경험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울 건데,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2004 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었고, 나름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2008 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다행히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 성격상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진 않아서 그때를 또 잘 겪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좋은 또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수익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때 2008 년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되게 암울했어요. 그리고 2008 년도 그때 겨울에도 그때 찬바람이 부니까, 오늘 되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 추운데, 그때도 되게 한겨울에 막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나서 고때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나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한다든가 AIG가 뭐 부도가 났다든가 뭐 이런 기사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고, 또 저도 인제 그때 인제 또 직장까지도 그만두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굉장히 우울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부동산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부동산에 관심을 꺼야 된다.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또 좋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 년도에 반포레미안 같은 경우에 그때 완공이 돼서 그게 후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8 년도 금융위기 지나서 2009 년도에 인제 1년 있다가, 근데 그때 2009 년도에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때 미분양을 잡았던 분들은, 그때가 가장 이제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올랐고, 그리고 또 2010 년도 부동산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겪고, 사실 이 부동산 이제 상승한 게 이제 2014 년도, 14 년도 이때 14년 말부터 이제 14 년, 15년 이렇게 쭉 2022 년까지 이제 2021 년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2008 년도, 9 년도부터 그럼 2013 년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기회가 전혀 없었냐? 이건 또 아니었던 거거든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여러분 춘천이 춘천의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는데, 그게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때쯤 생겼거든요. 그러면서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들도 올랐었어요. 그때 춘천에 있는 아파트도 올랐고, 그다음에 그 당시 2009 년도 10 년도에 부산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도 그때 올랐습니다. 워낙 저평가됐던 데였고, 그리고 2010 년도, 11 년도, 2010 년도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이 분당 구미동의 그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매매가가 2 억인데 전세가 1 억이었는데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가 바닥이었고 이렇게 꾸준히 올랐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가양동 도시개발 아파트 아시죠, 여러분? 가양동에 있는 등촌동에 있는 도시개발 아파트 2 단지, 도시개발 아파트도 당시에 매매가가 1억 2천 인데 그때도 한 2억 4천 까지 이렇게 좀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09년, 10 년도, 11 년도. 그리고 또 어디가 올랐냐면, 오산 우남주공 아시죠, 여러분? 오산의 우남주공 5 단지도 그때 매매가가 샀을 때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좀 이렇게 올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소형의 저평가된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춘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분당 구미동이라든가 오산 우남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 가양동, 등촌동 도시개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좀 소형 아파트들이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올랐냐면, 여러분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그 뭐 가양동의 이스타빌이라든가 등촌 우림 보복 카운팅이라든가 이런 데는 왜 올랐냐면 이게 9 호선이 이제 뚫리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9 호선도 2000 그 2010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이에 인제 뚫렸으니까 2010년, 11년, 10년 요때쯤에 뚫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9 호선이.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당시에 2009년, 2010년도에는 요런 9 호선이 인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또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면 뭐 500에 60만 원, 그러니까 수익률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런 오피스텔이 뭐 8천, 9천이었거든요. 8천, 9천. 근데 9 호선이 뚫리고 나니까 이게 다 1억 3천, 4천원 올랐던 오피스텔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오피스텔을 샀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오피스텔을 샀던 분들은 또 그만큼의 임대 수익은 별도로 하고 또 매매 차익까지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안산의 뭐 고잔 아이즈빌이라든가 뭐 이런 오피스텔도 또 당시 매매가가 뭐 6,500 이었는데 월세가 500에 50이니까 거의 수익률이 10%가 넘었던 그런 임대 수익률이 10%가 넘었던 그런 오피스텔들이에요. 예, 그런 오피스텔도 어 꽤 올랐던 거예요. 뭐 나중에 뭐 1억까지 갔기 때문에. 예, 그런 오피스텔도 올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14년 요 기간까지 무려 6년 동안 전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도 있었고 뭐 분당에 아파트도 있고 춘천 아파트도 있고 부산 아파트도 그렇고 뭐 오산에 있는 우남주공 아파트도 그렇고 뭐 다양한 아파트들이 그래도 꾸준히 샀을 때보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몇 억 단계는 아니었고 몇 천 단계였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오른 전혀 안 오른 건 아니고 물론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인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투자의 핵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그 잽을 계속 날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권투를 할 때 핵펀치 한번 날리려고 하더라도 잽을 계속 날리다가 기회를 봐서 핵펀치를 날리는 거지 잽도 안 날리면서 핵펀치를 날리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 2008 년도부터 2014 년까지 이런 기회들을 이런 잽을 계속 날렸던 거예요. 잽을 계속 날리다가 2014 년도 15 년도 마곡지구가 그때 미분양이 당시에 나니까 그때 또 투자해서 또 그만큼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마곡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4억 3 천인데 지금 뭐 16억 한다고 가정해도 한 채당 물론 12억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투자의 핵펀치를 날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잽을 계속 날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핵펀치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계속 꾸준히 찾을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해 오는 게 중요하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14년 15 년도 넘어가고 그 이후에 기회들을 계속 또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액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딱 봤던 아파트가 사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안 샀는데 한 달 있다 가 보니까 그게 한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2천만 아니 1천만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 1천만 원. 그럼 여러분이 사실 수 있냐는 거죠. 한 달 전에 샀으면 1천만 원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 걸 알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옛날 가격이 생각나서. 그리고 또 한 달 있다 갔더니 요번에는 3천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 있을까요?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잡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투자를 오래 한 저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적정한 돈이 있고 적정한 타이밍에 그냥 사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처럼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시기에도 자기가 너무 그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영끌해서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끌해서 사시라는 얘기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있고 내가 충분히 지를 여력이 된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도 급매물 찾아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너무 타이밍을 재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또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못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래도 관심이 계속 생기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를 못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제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008 년도부터 2014 년도까지에도 전혀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죠? 오피스도 있었고 소형 아파트도 있었고, 그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이런 꼭 다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만 잘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투자에 계속 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공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 부동산 스터디 지금 1기, 2기, 3기 지금 진행했고요. 지금 4기, 5기, 6기를 지금 강의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또 부동산 투자하는데 해박한 지혜와 또 지식과 또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